북한도 좀 수혜를 많이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았다는데 최정화 기자님, 자 먼저 영상부터 만나보시고 최정화 기자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종이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최근에 연이어 들이닥친 엄청난 장마철 폭우와 태풍 피해로 인해 몰려드는 근심과 고충도 없지 않지만 위대한 인민을 위해 또 하는 고민을 더 없는 무상의 영광으로 받아안고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하늘 같은 인민의 믿음에 무조건 보답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와 함께 오늘의 시련을 힘차게 극복해 나갈 결심을 피력하셨습니다. 자, 근데 수해 복구 현장을 찾은 김정은 위원장, 수해 현장을 찾았다는 내용보다도 저 영상에서 우리의 주목을 끌었던 게 있었죠, 최정화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바로 저 옷인데요. 네. 지난 10일 조선중앙TV가 보도한 12분짜리 이 시찰 영상에 담겨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저 옷, 저 하얀색 네이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딱 보시면 이때 주변의 사람들은 옷을 제대로 갖춰 입고 있어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만 지금 하얀색 러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네이를 차림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른바 일각에서는 뭐 반소의 러닝 패션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보통은 저희가 화면에서 가장 볼 수 있는 모습은 하얀색 셔츠 차림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네이 차림이 굉장히 더 이질감이 있게 보여지는데요. 아마도 이렇게 12분짜리 영상에서 굳이 이렇게 네이를 입고 나왔던 것은 최근에 또 아시다시피 북한 경제가 뭐 감염병이라던가 대북 제재라던가 뭐 자연재해 등으로 삼중고에 빠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친근한 모습으로 뭔가 애민 정신을 부각시키려는 그런 의도로 저는 읽히고 있는데요. 뭔가 흉흉한 민심을 자신의 이런 뭐 옷이라던가 좀 친근한 모습으로 좀 다독이려는 그런 계산이 들어간 패션이다라는 저는 보고 있고요.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이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 이때 이 수해 현장을 한 달 반 만에 다시 찾은 그런 피해 복구 상황을 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때 시찰을 했을 때 이 모습에서 뭔가 메시지를 주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저는 읽혀집니다. 네. 근데 진짜 우리 국민들한테는요, 뭐 이런 메시지 저런 메시지 중요합니다만, 야, 김정은이 북한에서 최고 존엄이라는 김정은이 수해 현장 방문하는데 저렇게 러닝 패션으로 나간다고? 레알? 최재만 교수님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죠. 네. 김정은이 정권을 잡고 나서 여러 번 저런 모습 보인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한번 우리가 엉덩이에 막 옷이 그 흙으로 묻는 정도 그렇게 앉아서 막 얘기하고 이런 모습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을 시찰할 때 김정은의 모습을 보면 소위 이제 애민 사상, 즉 국민 또는 인민 그들의 표현을 하면 인민을 생각한다는 그런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려고요. 옷도 저렇게 다 벗고 런닝 차림으로 가는 것도 어찌 보면 소탈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지금 그 김정은의 모습 보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모습은 이제 현장 공장을 시찰하는 모습인데 저기 보면 계단도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네.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는 분도 본인이 직접 걸어요. 지난번에 건강 이상설 때문에 논란이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불식시키려는 의도도 함께 갖고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저런 모습을 통해서 건강하다는, 건재하다는 모습을 보이려는 의도가 있고 네. 황해도를 찾은 것은 황해도가 사실은 그 곡창지대, 사실 북한에서 가장 많은 쌀이 나오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재해 때문에 홍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지금 네. 북한 3중고입니다. 대북 제재 계속되고 있죠. 두 번째는 감염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죠. 자연재해 때문에 홍수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는데 저런 현장에 직접 가서 김정은이 지도를 통해서 인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소탈한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찍혔다라고 네. 보여지는데 네. 그것보다는 실제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저 수해 현장 시찰에서 주목받았던 인물이 또 한 명 있다면서요, 김은배 팀장님.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선전선동부 부부장인 현성월 부부장인데요. 원래 그 현성월 부부장은 명품 가방이라든지 화장도 짙하게 하고. 쥐떡하게 서 있네요, 지금. 네. 네. 화려한 의상을 입었는데 이번에는 베이지색 상의 셔츠에다가 검정 바지를 입은 거 보니까 수수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수수한가요? 수수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든 네. 2018년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방남을 했었어요. 이때와 비교하면 예. 수수하다 이거죠? 네네. 그때 보면은 롱코트를 입고 저 모피가 저기 여우털이거든요. 네. 여우털을 딱 걸치고 그다음에 핑크 브라운 가방을 걸치고 또 앵클 부츠를 신어가지고 패션을 제대로 보여준다고 했는데 네. 아마 저 패션도 저것도 선전선동이기 때문에 네. 자기 임의로 안 하고 아마 어떤 허락을 받았을 거예요. 아무튼 이번에 수행할 때는 저렇게
검소하게 베이지색의 검정 바지 입은 거는 아마 눈을 의식하고 네. 저는 문제 때문에 쉽게 남들한테 뛸 안 되니까 자기를 좀 약간 패션을 죽였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북한에서 뉴스의 대부분 거의 100%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정권의 홍보용이겠죠. 그래서 수해 복구도 이렇게 홍보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한 달 동안에 우리나라에는 4차례에 걸쳐 폭우와 태풍이 들이닥쳤으며 이로 인하여 황해북도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재해를 입었습니다. 오늘 조선노동당원들로 모진 12,000명의 탄원자들이 꿈을 빼 폭우 현장으로 떠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몇 사람이 아파해도 같이 아파하고 어려움을 겪어도 함께 겪는 것이 소풍으로 미덕으로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백성 변호사님, 저 영상에서 보면 일단 눈에 띄는 게 저 뭐 뒤에 영상도 있습니다. 아래 자막에 영어 그렇죠. 자막이 있네요, 지금. 영어 자막 있죠. 어허. 그리고 저 계정 이름이 에코 오브 트루스입니다. 아하. 일단은 영어죠. 그럼 이걸 누가 보라고 만든 걸까요? 아. 일단 북한 주민들만 보는 거면 저렇게 거추장스럽게 그러네요. 영어를 뭐 적어놓을 이유는 전혀 없겠죠. 결국은 대외 선전용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바깥에서 보는 것처럼 무슨 인권 탄압 많이 하고 그리고 폐쇄돼 있고 이런 국가가 아니고 정상적인 국가다. 그러니까 정상국가 얘기가 만날 나올 때 예전에도 이설주여서 한번 동행했을 때 예전에는 항상 이제 뭐 위원장 혼자 나오는 거지 뭐 일단 쉽게 말해서 퍼스트레이디가 나온 적이 없었는데 함께 나온 것도 정상국가로 대외적으로 보이기 위한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이번 이 유튜브 영상도 전 세계적으로 북한은 정상국가다라는 걸 한번 다시 보여주고자 네. 만든 그런 홍보 영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김정은 위원장, 지금까지 수해 현장 이 방문한 것은 앞서 최정학 기자님 설명처럼 뭔가 이 백성들을 이 평양, 이 북한 주민들을 위하는 거, 애민 정치를 보여준 거 아니냐 하는데요. 글쎄요. 김정은의 실제 모습은 대체 어떤 얼굴조에 가까울까요? 충격적인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만도 못한 추악한 인간 쓰레기 장성택은 당과 수령으로부터 받아하는 하늘 같은 믿음과 뜨거운 육신적 사랑을 배신하고 천인공노할 반역 행위를 감행하였다. 혁명의 정계는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며 그런 자들은 죽어서도 이 땅에 묻힐 자리가 없다. 천하의 둘도 없는 만고역적 매국노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극악한 조국 반역자인 장성택의 짓돌리는 죄상을 영원히 기록하고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아마 많은 대한민국 국민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텐데요. 장성택 처형 때 지금 뉴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정말 깜짝 놀랄 뉴스였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장성택의 서열이 서열 2위였습니다. 어허. 더 놀라운 건 본인의 고모부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그 내부 정치에 신호를 주기 위함이라는 그 의도라는 분석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 또 당시에 이례적으로 체포 장면을 공개하기까지 그랬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반역과 부패 혐의, 국가 전복 음모죄 혐의로 처형을 당했다라고 공개적으로 알렸고요. 네. 이게 2013년 12월에 있었던 일인데 저렇게 끌려 나온 장면도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우리한테는요. 예, 굉장히 네. 놀라운 장면이었는데 바로 2014년 1월 1일 신년사에서는 반당 반혁명 종파 일당을 적발 수청함으로써 당과 혁명대우가 더욱 굳건히 다져졌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장성택 처형.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했다는 것도 충격적인데 그 충격에 배가 되는 뒷얘기도 공개됐다면서요, 최재명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밥 우드워드라고 그래서 지난번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을 폭로했던 기자죠. 네. 아주 유명한 기자인데 이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차례 걸쳐서 인터뷰를 했고 그 인터뷰한 내용을 책으로 내기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경로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의 내용에 이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어허. 장성택 처형과 관련된 부분인데 뭐라고 돼 있냐면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의 얘기를 들었는데 고모부 장성택을 죽였고 간부들이 있는 건물에 그 시신을 놨다. 아하. 이유는 뭐겠습니까? 세상에. 너희들 내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어우. 이런 협박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지금 밥 우드워드가 경로라는 책에 썼는데 네. 이게 사실인지는 여러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네. 트럼프가 본인의 어떤 뭐랄까요?
뭐 많이 알고 있다는 내용 또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에서 본인이 뭔가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좀 부풀려서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이 정말 장성택의 처형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시신을 정말 간부들이 있는 어떤 사무실이나 아니면 건물에 놓아두었는지 하는 부분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트럼프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사실인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경로라는 책 내용에 의해서 지금 김정은의 새로운 모습, 새로운 말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백성문 변호사님, 자신의 가족을 끔찍이 챙긴다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도 나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2018년 3월 31일에 그 당시에 이제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국무장관으로 임명이 되는데 인준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CIA 국장인데 일단은 대통령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제 북한을 방문했는데요. 이제 거기서 폼페이오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측은 당신이 이제 비핵화를 할 의지가 있다라고 우리는 말했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김정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버지다. 내 아이들이 남은 인생을 핵무기를 짊어지고 살기를 원치 않는다. 그 얘기는 나도 비핵화 의지가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 얘기를 들어보면 가족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따뜻한 아버지로서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전에 우리가 굉장히 잔인한 얘기 했었죠. 그렇죠. 김정은의 두 얼굴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어느 쪽 얼굴이 진실에 가까운 얼굴입니까? 헷갈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다양한 우리한테 알려지지 않았던 비공개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런데 김정은이 있는 자리에서 한순간 이 분위기를 얼음으로 만드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정학 기자님 뭡니까?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한 손에 담배를 불고 한 손엔 허리를 이렇게 딱 올리면서 담배를 피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된 비하인드인데요. 네. 이 아까 경로라는 책에서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2018년 5월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1차 미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 평양을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이때 김정은이 미국 대표단 일행을 다 불렀대요. 네. 근데 이 자리에 김정은이 있었고요. 또 부인인 리설주가 있었고 그리고 김여정, 김영철 그 부위원장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자리에서 김정은이 갑자기 또 담배를 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이때 앤드류 김 전 CIA 코리아 센터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담배는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발언을 하자 당연히 그 자리가 얼어붙었고 그리고 김영철 그리고 김여정 같은 경우는 거의 마비가 된 것 같은 상태로 어떤 반응을 이 김 위원장이 하는지를 딱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드워드 그러니까 누구도 이 북한 지도자에게 담배는 몸에 나쁩니다. 담배 그만 피세요라는 말을 안 했었기 때문에 이 다음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야, 이게 그냥 여느 정상 국가 같으면 그냥 이 수행단이요, 정부를 대표한 수행단이 그 몸이 좀 안 좋으신데 줄이는 거 어떨까요? 충분히 할 수 있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얼음이 됐답니다. 장현민 변호사님, 북한만의 특수성 같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대통령을 풍자하기도 하고 뭐 희화하기도 하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앞에서 담배 피는데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순간 얼어붙은 겁니다, 분위기가. 네. 이 얼어붙은 분위기를 깬 게 바로 그 부인 리설주 여사였다고 하는데요.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 나도 남편한테 흡연, 담배 피는 게 몸에 좋지 않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때야 비로소 좀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그나마 그 CIA 국장은 정말 이거 어떡하지? 이거 내가 괜한 말을 했나 할 텐데 그나마 부인이 살려준 것 같아. 분위기를 좀 화기애애하게 했네요, 김문배 팀장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리설주 퍼스트데이라고 그러죠. 네.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했는데 2018년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대북 특사대로 갔던 정의용 안보실장이 아마 그 같이 만난 자리에서 뭐라고 했냐면 담배를 피우게 되면 몸에 해로운이 끊는 게 어떠냐고 조언을 했어요. 물론 이 북한에 사실은 최고 존엄, 최고 지도자한테 훈계나 조언하게 되면 이거는 안 됩니다. 존엄 모독이니까. 최고 그런데 존엄이니까. 한국에서 간 그 정의용 실장이 얘기했는데 그때 아마 그 김영철인가요? 네. 김영철 부위원장이 깍 얼어붙은 거예요, 지금처럼. 꼼짝 못하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도 리설주 그 와이프라고 해야 되나요? 리설주 호스텔이. 뭐 여사라고 하더라고요. 네. 리설주 여사가 뭐라 했냐면 늘 담배를 끊었으면 좋겠다고 부탁했지만 말을 들으지 않았다면서 손뼉치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손뼉치니까 분위기 풀리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때마침 지금 손뼉치는 영상 나오네요. 얼어붙었던 그 자리가 화기애애하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했는데 당시에 만찬에도 아마 리설주 여사가 아마 제 남편이라고 협칭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그 김정은 위원장도 내가 보기엔 와이프, 자기 리서치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용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끔 감초역으로 그 분위기를 풀어주는 역할을 아마 담담하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모르겠어요. 진짜 어느 게 김정은의 진짜 모습인지요. 왜? 금방이라도 될 것 같던 비핵화가요. 지금도 몇 년째 답보 상태인 걸 보면 여전히 속마음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아이들한테 핵을 짊어지는 삶을 줄 수 없다고 했던 그 말. 과연 거기에 진실은 얼마나 담겨 있을까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